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있는, 저도 아직 입에 안 돼서 그런데 저희 학교가 이번에 교명이 변경됐어요. 어진중학교에서 수학을 2년차 교사 김안나입니다. 네, 제가 저희 학교가 성남중학교일 때 개교 멤버로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발령이 아니고요. 세종시에서 딱 1년만 있었던 제도인데요. 수습교사라는 걸로 발령을 받았어요. 수습교사라는 거는 대기 발령자들에게 한 학기 정도 업무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무 좋지? 신청해. 해서 저는 이건 최고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업무가 아니라 뭘 하냐면요. 혹시 교무행정사 아세요? 네, 교무행정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하시는지 아시나요? 그쵸, 컴퓨터죠. 맞아요. 딱 그거예요. 개교하는 학교에는요, 아침에도 떡이 들어오고 점심에도 떡이 들어오고 퇴근할 때 또 떡이 들어와요. 저는 그 떡을 맨날 들고 협의실 날라야 돼요. 그리고 맨날 커피 타고 신발장 정리하고 학교 행사 사진 찍어서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저랑 같이 합격을 한 선생님이 그 되게 연수생들을요, 합격자들을 등수별로 방을 배정해요. 제 바로 옆방에 있던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 정식 발령을 받으셨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와서 목이 아프대요. 그 목 나도 아프고 싶다. 막 그 선생님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좋겠다 애들이랑 얘기해서 막 너무 부러웠어요. 애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사진을 찍는 사람이니까 그냥 정체불명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렇게 하다가 여름방학 때 우연히 저 PD님이 제작을 하신 거꾸로 교실 파노라마를 봤어요. 근데 원래 좀 이렇게 사람이 힘든 점이 있어야 그걸 보고 하잖아요. 근데 힘들어지도 않아 봤으면서 그걸 보고 와, 나 저거 꼭 해야지. 발령을 받으면 꼭 저거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8월 18일 날 방학 때도 수습교사는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그래요.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한나 선생님 내일부터 그 학교로 정식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최악이었어요. 아니요, 박수가 아니에요. 왜 최악이냐면요. 저희 학교에 계셨던 10년차 경력이 10년차이시고 생활지도도 수업도 너무 잘하셨던 선생님이 휴직을 내신 거예요. 그 빈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8월 19일 날 갑자기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수학책을 들고 들어갔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부터 너희 수학을 가르치게 됐어. 근데 애들이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원래 수학 선생님이야. 이랬더니 그럼 사진은 언제 찍어요? 그래서 나는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고 수업하러 왔다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했어요. 8월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9월에, 그러니까 저는 강의식 수업을 한 열흘 정도 한 것 같아요. 9월에 바로 거꾸로 교실을 혼자 시작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겁 없이 했어요. 설마 이거보다 나쁠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방송에서 본 것처럼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한테 더 이상 사진 찍으러 왔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제가, 저희 아버지도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집에 가서 막 자랑을 했어요. 아빠, 나 거꾸로 교실 하는데 애들이 미쳤어. 너무 잘해. 나 행복해.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술을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술을 이렇게 딱 한잔 하는데 아빠가 너가 결혼할 때까지는 명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명태를 해야겠다. 그래서 왜요? 애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젊은 거면 그냥 젊게만 있어라. 넌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죽어라고 수업 연구를 해도 애들이 내 수업을 안 듣는다. 이렇게 슬픈 얘기를 웃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명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 거꾸로 교실 같이 합시다.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요.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거는 젊고 시간 많은 너 같은 사람들이 하는 수업이지 아빠 같은 사람이 할 역량은 따로 있다. 나 때문에 네가 빛나는 것인 넌 계속 빛나라. 그러셨어요. 그러던 나중에 저희가 충북에서 거꾸로 교실 캠프가 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연수생으로 참가를 하시게 됐어요. 네, 거금을 들이셔서 참가를 하셨는데요. 이건 둘째 날 사진이에요. 첫째 날 캠프를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셨어요. 나 내일 안 간다. 역시 그건 젊은 애들이 하는 거였다. 그래서 아니야 아빠, 그 돈이 그게 땅 파면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 무조건 와. 그래서 둘째 날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아빠가 너무 행복하게 거꾸로 교실을 시작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아빠도 되게 힘들어졌어요. 자충우들 좀 많았는데 여튼 2학기에 바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한 학기 동안 거꾸로 교실을 쭉 하셨고요. 고등학교 이과 수학이에요. 2학년.
네, 반발도 많았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도 변했고 같이 동학년 선생님도 시작하시겠다고 올해는 같이 하자고 해서 아버지도 너무 행복하게 거꾸로 교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PD님에 이어서 저도 계속 거꾸로 교실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아시죠? 이거 요즘 모르면 간첩이에요. 거꾸로 교실은요, 집에서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교실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활동은 게임 활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활동, 생각하기 활동, 함께 문제 해결하기 활동, 모든 걸 다 이거 봐요. 사진을 찍는다는 거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교실 이런 거랍니다. 네, 이걸 찍으세요. 네, 됐죠? 자, 거꾸로 교실을 저는 이렇게 그냥 양면에 있는 학습지만 가지고 해요. 따로 특별한 게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도착하면 저 위에다 자기의 컨디션 적고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모둠별로 공부가 다 됐다 하는 저를 부르고 제가 가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퀴즈를 내요. 그 퀴즈가 통과되면요, 선착순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짓이 있어요. 짓이에요, 이거. 왜냐면 제가 2급 전교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3급 전교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착순으로 뒤에 가서요, 날짜 적고 이름 적고 이걸 멜 수 있어요. 딱 4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메고 그때부터 친구들을 가르쳐 주러 다녀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퀴즈를 내기도 하고 도장을 찍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막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4학년도에 한 학기 동안 거꾸로 교실을 했을 때 저도 아이들도 너무 행복했는데 맨날 한식만 먹다가 피자라는 걸 처음 딱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한동안. 그런 수업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5학년도에 1년을 데리고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 새로운 능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한번 시간표가 바뀌었는데 저는 그래서 교무실에 있었어요. 제 수업이 아니니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지금 교실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 수업 아닌데 했더니 선생님 교실에 애들이 있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가봤거든요. 근데 중학교 수업이 45분인데 이미 30분이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갔는데 애들끼리 학습지 풀고 3급 전교사 자격증 메고 퀴즈 내고 도장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왜 안 불렀어? 선생님 별로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게 안나와 거꾸로 하지 않나입니다. 수업 운영진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되게 귀찮고 친구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다. 근데 진짜 수업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여봐라 했는데 애들이 모이더라고요. 얘네들이 뭘 하냐면요, 제가 미리 올려놓은 활동지를 가지고 그거에 맞는 게임 활동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제가 만든 디딤 영상이 너무 재미없다며 자기들이 디딤 영상을 만들어 와요. 지금 어떻게 뭐지? 어렸잖아. 무슨 거야? 짜증나. 형. 너 뭐야? 내 이름은 이승우. 수학교 6학년이지. 네가 뭔데? 갑자기 나 설명을 하네. 나로 말하자면 서울대 가본 적 있음. 대사 본 적 있음. 해시대대학교 구글맵으로 구경한 적 있음. 그리고 쌍국 교사자의 정육하는 거라고. 자, 내가 하나하나 형들을 이해시켜주겠어. 얘네가 진짜 이걸 해왔는데요. 반응이 엄청나요. 제가 올릴 땐 댓글도 안 달아주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기 중1 동생이 다 알아들었대요. 지금 중3 수학인데. 저희가 3학년이 66명이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올릴 때는 반타작밖에 안 됐었는데. 재밌잖아요.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2편, 4편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저보고 디딤 영상 그만 만들래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우와, 얘네 멋있다. 이게 아무런 보상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제가 이걸 한다고 수행평가 점수를 주지도 않았고요. 얘네들한테 사탕이나 초콜릿을 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내적인 보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이 나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꾸로 교실이 진짜 제 인생을 바꿔준 거죠. 진짜 너무 운이 좋게 발령 받자마자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추위가 해결되고 나면 갑자기 배가 고픈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추위가 해결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아까 PD님도 말씀하신 그 다음,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얘네 성적 올라서 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그 고민을 선생님들한테도 PD님한테도 드렸는데 동시에 여러 선생님들이 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만난 게 저희가 그 여름에 아쇼카에서 했던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좀 듣게 됐어요. 그리고 2학기 때 이 안나와 거꾸로 하지 않나 아이들한테 시작하기 전에요. 약간 흘렸어요. 야, 니네 진짜 짜증나는 거 직접 바꿔볼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밴드를 만들었어요. 안나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지 않나. 센스 있죠? 이게 만들었는데요. 4명이 만들었어요. 되게 많은 아이들 중에 4명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 4명이 계약을 하고 와서 저한테 선생님 뭐 그 세상을 바꾼다면서요. 우리가 언제 해요? 막 이러길래 아 진짜 미안하다고 선생님 너무 바쁘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럼 빨리 애들 모집이라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지원서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4명이서 지원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지원서를 보시면요. 질문이 제일 위에 한 번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애들 생각이에요. 질문을 위로 다 올려야 이렇게 좀 통합적인 사고가 될 것이래요. 진짜 똑똑하죠. 네. 그래서 지원서를 애들이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4명이 6명이 되고 8명이 되더니 아이들끼리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이 OT를 만들었어요. 사상 최대의 수업 프로젝트 합격자 명단이에요. 1차 심사, 2차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진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첫 시간이 좋았어요. 애들끼리 만든 맛있는 수프예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대요. 뭐 인터넷 검색한 것 같아요.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나 보다. 인생 피나 보다. 이거 진짜 되네. 역시 저 사람들 말은 믿었어야 됐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떠들어요. 애들은. 모여서요. 동네 반상회 하듯이 계속 막 불만을 말해요. 우리 학교 왜 잔디구장이 아니야? 매점을 만들어야 돼. 교복은 왜 입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진짜 어떡하지? 망했다. 속았다. 이번엔 약을 잘못 샀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해요. 저희 학교에 투명한 방음벽이 있었어요. 그게 새로 생긴 건데 아이들이 그런데 여기에 새가 이렇게 부딪혀 죽고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길 걸어 다닐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침에 거기 걸어 다닐 때 새가 죽는 걸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얘네 되게 멋있다. 저는요 그렇군요. 그냥 뭐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다 방음벽을 만들었을 테고 이유가 있으니까 투명이겠지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애들이 여기에 문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멋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애들한테 조금 괴롭혔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니들이랑 뭔 상관이야. 니네가 새냐고. 뭐 왜 죽는 거 뭐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괴롭혔냐면 선생님들이요 옆에서 괴롭히래요. 같이 프로젝트 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괴롭히세요. 그래서 네 괴롭힐게요 하고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냐면요. 저는 수업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에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진짜 자기 문제가 아니라면 하다가 지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비평준화, 고등학교가 비평준인데 중3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이걸 데리고 있다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진짜 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들의 대답이 정말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막 선생님은 인간이 안 됐어요. 막 이러면 새가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애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린 것 같아요. 일단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요. 해결책을 막 내놔요.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저기는 농사실은 제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농사실 있잖아. 보이다가 안 보이다 하는 거 그거 나 그것 좀 필요해. 할머니도 그걸 알아듣고 그거 보내줄까? 막 이래요. 뭐 농사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새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 뭐 안 보일 것 같다느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이런 의견들을 내놔요. 하다 말고 회의를 하다 말고 갑자기 새 죽는 연극도 연습해요. 30분씩이나. 저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거기 흐름을 끊었다가는 아이들이 또 흥미를 놓칠까 봐 그냥 뒤에 빠져 있었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또 다음 문제가 나타나요. 얘네가 전화를 하면요. 뭐뭐 질문을 할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일단 전화부터 해본 거예요. 전화를 받아버린 거죠. 근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중학교 사채스프인데요. 야, 뭐 물어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중학생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셨겠죠,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서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안 하겠대요. 그리고 회의를 다 해놨던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뭐 있지? 또 막 이래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회의록을 써볼까? 그때 회의록이 뭐니에요. 막 자기들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친구들한테 그게 설득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옆 교실에 가서 이렇게 있어요.
저는 가서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막 데리고 오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거꾸로 실에서 그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는 그 눈물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일단 또 그랬어요. 저희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선생님들이 참을 해요. 계속 참을 해요. 참으면 애들이 움직일 거래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교실도 기다려야 아이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던 것처럼 사채수업은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회의를 할 때 옆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제 눈을 보고 회의를 해요. 아이들끼리 회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세상, 어른들의 세상에 대한 답을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꾸 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길래 회의할 때도 전 이제 앞으로 빠져 있었어요. 뒤에 가서 항상 서 있고 애들이 뭐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뒀어요. 싸워라. 그것도 너희가 배우는 과정이겠지. 그래서 계속 참고 항상 기다리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그것만 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새 박사님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 새 박사님한테 애들이 몇 달째 맨날 전화해서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니까 새 박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니네 숙제를 몇 달째 하고 있는 거냐고. 숙제인 줄 아셨던 거죠. 니네 담당 교사 누구냐고 바꾸라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말해주겠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아무런 그 개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 박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프로젝트였다고. 근데 제가 빠져 있었어야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뭐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이들이 다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발표를 준비했고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버드세이버 박사님, 새 박사님, 한국조류보호협회 그리고 아이들이 순찰조를 만들었고요. 시청 담당이래요. 그 방음벽이. 그래서 시청에다가 뭐 청원서도 내고 발표도 했고 그리고 광고나라라는 회사에서 큰 버드세이버를 제작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제 다리를 건너서 간 건 없어요. 아이들이 다이렉트로 다 전화드린 거거든요. 더 신기한 건 애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를 계속해요. 이런 일 있었어, 저런 일 있었어. 자기들이 맡은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요. 이석훈 주문관님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시청에 전화를 했는데 불행히 저분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석훈 주무관님께서. 애들이 막 저희는요 하면서 또 막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으니까 일단은 거기 민원24인가 거기 글을 올리라고. 내 담당 아니라고. 근데 애들이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석훈 주무관님과 통화했습니다. 담당자가 되셨어요. 저는 저분한테 아직도 죄송해요. 이석훈 주문관님께서 담당자가 되셔서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이렇게. 진짜 죄송해요. 여기 뒤통수 보이시는 이분인데요. 애들이 저희가 갈게요 이랬더니 오지 말라고. 내가 간다고. 무서운 거죠. 중딩들이 막 갑자기 떼거지로 온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발표를 했는데 이날도 거절당했어요.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버드세이버 크기와 전체적인 도안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다시 준비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시 준비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학교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배우는 거랑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전 좀 했거든요. 국어 시간에 청원서 쓰는 걸 배웠대요. 근데 시청에다 글을 쓰자고 했던 애들이 그거 청원서 아니야? 하면서 국어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책에 있는 청원서를 보고 아이들이 정말 청원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시청에서 와서 너네를 막 괴롭히면서 물어볼 텐데 너네 방음벽 원리는 제대로 알고 지금 이거 하니? 그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좀 알 것 같은데. 그럼 애들이 그러네요? 하고 과학 선생님한테 가요. 그리고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소리의 파동이 어쩌고 하면서 과학 선생님한테 그런 걸 배워요. 근데 과학 선생님도 놀라신 게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지식을 막 아이템 모으는 그 몰입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도안이 필요해서 미술 선생님한테 쫓아가요. 미술 선생님, 저희 이거 전체 도안 좀 봐주세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지를 아이들이 학습지에다 직접 문제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정말 저때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애들이 이걸 딱 알게 되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쓸모 있는 거구나. 학교에서 이거 왜 배워요? 소리는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써먹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닥치는 대로 배워요. 막 몰입해서 배워요, 아이들이.
저희가 방음벽 제일 위에 칸의 높이를 알아내야만 했었어요. 시청에서도 물어봤고 새 박사님도 거기 제일 위에는 높이가 얼마냐고 자꾸 물어보셨는데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진짜 측정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수업이 끝났는데 이날 너무 추웠거든요, 갑자기. 근데 추운데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아, 수학이 정말 쓸모 있는 거였다고. 저한테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수학 왜 배워요? 제가 그러게 말이다. 저도 잘 모르겠었으니까. 근데 이래서 배웠나 봐요, 수학을.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사체스프를 하면서 거꾸로 교실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들마저도 다 움직이게 됐어요. 너무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 또는 수업에서 배우는 건 너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재미없고 의미 없었던 아이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붙인 거예요. 저 버드세이버도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컴퓨터로 그려서 회사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도안을 만들었었던 건데 이게 진짜 이렇게 변했어요.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있죠, 애들. 제가 뭘 했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지지해주고 너무 힘들 때 잠깐 쉬어갈 수 있게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을 때 잠깐 도닥여주고 너무 자만하고 있을 것 같을 때 제가 먼저 왜? 그게 뭐가? 너네 그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채찍질 해주는 거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애들의 말이에요. 수학 시간에 배운 삼각비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대요. 장난 아니죠? 수학 시간에서 배운 걸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리고 또 보시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고 인생에 꼭 공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심리치료를 받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체스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네. 이거는 좀 보편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이었어요. 말을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도 의사소통 능력은 충분히 키워졌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건 레벨 1이었고 레벨 2 의사소통은 사체스프였던 거죠. 거꾸로 교실 안에서는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친구야 이해 갔어? 너 오늘 기분이 어때? 이 대화였다면 사체스프에서는 정말 어른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말하는 능력이 계속 향상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2학년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해서 1학년이랑 다녔대요. 근데 사체스프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말하는 게 익숙해져서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전교 따돌림을 당했었대요, 이 아이는. 그래서 원래 따돌림 당하는 게 당연한 줄 아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체스프를 하면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친구랑 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얘들도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못난 점이 있고 내 못난 점을 가지고 있는 내 못난 점이 잘난 점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힘이 합해지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고 내 친구들과 함께하면 아무리 상대방의 힘이 커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해요. 앞으로도 계속 해볼 것이다. 저 말이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요. 얘네들이 정말 미쳐가지고요. 얘네 지금 졸업하거든요. 고등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입학하기 전에 그 학교에 가서 저희가 사체스프라는 자율동아리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동아리를 만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사체스프가 뭐니? 학교에지는 안 보셨어요? KBS 보세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쫓아가서 지금 자율동아리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러셨대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고 우리는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했대요. 애들.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이름만 올려달라고. 그래서 애들이 지금 세종시 고1 연합 사체스프를 준비 중이에요. 각 고등학교에서. 근데 진짜 해요, 이거는. 그냥 가짜가 아니었어요. 버드세이버를 붙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는 드디어 나도 불금을 즐기노라. 저희 금요일마다 이렇게 남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또 집에 안 가고 거기 모여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진짜 해요. 얘네들이 이게 너무 재밌는 건 거죠. 저희가 6개의 팀이 있었어요. 위에 있는 2팀이 3학년이었고요. 밑에 4팀은 중1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을 해서 4팀까지 있었어요. 두 번째 있는 가정통신문 재정비 팀을 말씀을 드리자면 버드세이버 아이들이 막 여러 단계 실행 단계를 거치고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교실 뒤편에서 수다만 떨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쟤네 그냥 수다 떨려고 왔구나 했는데요. 하루는 수다를 떨다가 그게 한쪽으로 모아진 게 한 명이 가정통신문을 교실에 가지고 와야 되는 일을 하는 아이인데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종이가 너무 많다고. 근데 한 명은요, 교실에 제일 뒤편에 앉는 아이래요. 근데 원래 맨 앞에 있는 애가 한 장 받고 뒤로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애가 5장을 통째로 넘겨요. 그럼 두 번째가 또 5장을 넘겨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5장을 받아요. 그래서 이 5장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난대요. 그럼 얘는 이거를 분리수거함에다 그대로 갖다 버린대요. 근데 거기 또 한 명은 종이 분리수거 담당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되게 늦게 문제를 설정했어요. 근데 얘네는 진짜 자기 문제잖아요. 이때부터 가속도가 막 붙어요. 제가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막 11시 반까지 남아서 학교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가정통신문 됐어요. 변경됐어요. 하는 방향이. 이건 제가 수습교사 할 때도 학교에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관리자분들께서. 근데 아이들이 전 교사, 전 학부모, 전 학생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이렇게 내니까 변경이 정말 됐어요. 신기하시죠? 수업 시간에도 달라졌어요. 막 그냥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와요. 통계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내빈용 실내화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내빈용 실내화가 남자는 2사이즈, 여자는 1사이즈래요. 내빈이 누구냐? 우리 학부모, 우리 엄마 아빠다. 우리 엄마 아빠 발 사이즈 조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발 사이즈를 조사했어요. 친구한테 가서 야 니네 엄마 발 사이즈 뭐야? 이랬는데 대답 안 하면 이 불효자 새끼 막 이래요. 그럼 애들이 바로 막 연락해가지고 알아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금방 수집이 돼요. 이거는 수집을 했는데 여자의 표준 편차라는 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거든요. 여자가 더 컸던 거예요. 표준 편차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행정실에 가서 여자 2사이즈가 맞아요 라고 말했어요. 신기하죠?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행정실에서 반영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춘추복을 입는 기간에 아이들이 평균 기온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또 조사했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꽤 큰 거예요. 그 얘기는 춘추복을 입는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애들이 학생의 안건을 올렸고 전교생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급식소에서. 그래서 이것도 변경됐어요. 저희. 춘추복 쫓기가 자율화가 됐어요. 이게 다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주제 뭐 잡지?가 아닌 거죠. 내가 배운 걸로 뭔가 이렇게 해결하자가 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1학년도 하고 3학년도 했는데요. 1학년은 흐지부지 된 팀도 있었어요. 1학년은 제가 계속 밀어줘야 돼요. 그럼 밀다 보면 저도 힘들 때도 있고요. 제가 밀지 않으면 멈출 때도 있었어요. 근데 3학년은 제가 스타트 했는데 확 가버렸어요. 이유가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찾은 결론은 수업이었어요. 3학년은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이미 1학기 때 수업의 주인이 됐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적인 보상에 대한 힘을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1학년은 아니었어요. 1학년은 아직 수업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오다가 시험이 없어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네. 근데 3학년은 세상의 주인이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일단 수업에서 먼저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하든 사채수프를 하든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을 하든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안나쌤 열정 많은 거 알고 원래 그때 이렇게 열심히 할 텐데 그거 안 돼. 시청에서 그거 허락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돈 많이 들어. 막 이러셨는데요. 아이들이 한 말이에요. 해결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많대요. 배우기 위한 실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채수프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배우기 위한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두려움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 시작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 있으면 이거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뭉친 것처럼 저도 네트워크 속에서 선생님들에게 계속 자문을 구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거꾸로 교실을 함께하고 계시는 미래교실 네트워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